젊은 분이었어요. 그분 뭐 굉장히 집안도 부자이다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돈도 많고, 원래 이분이 훨씬 더 아름답고 그 나이에 맞게 조금 더 건강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기이한 자세로, 기이한 옷차림으로 사망을 했는데, 잘 쓰면 되게 좋은 약인데 다들 부작용이 있죠. 근데 의사의 처방 없이 절대 금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유성우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촉탁법의관으로 20년 넘게 법의학자로 생활해 왔습니다. 시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제가 이전에는 이제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법의학자 유성우의 유언노트라는 책을 발간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또는 대비하는 그 영적인 또는 심적인 마음 이외에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검한 케이스 중에 더 안타깝고 또 예방할 수 있고 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벗어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만들어 봤습니다. 법의학자는 매주 특정한 날에 부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뭐 시신을 대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끔찍하다, 조금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참을성이 있고 조금 더 잘 버티는 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부검을 통해서, 즉 해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고충은 없고 오히려 내 자신이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만한 전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끔찍하다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사연으로 생각이 많이 드는 게 흡연과 관련된 사망입니다. 저는 이제 폐암으로 사망하신 분도 부검을 한 적이 있고, 또 폐에는 담배를 피움으로써 각종 다양한 질병이 걸릴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뭔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왜냐하면 숨을 쉬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만 해도 조금 힘들어 보이잖아요. 숨을 쉴 때 제대로 된, 우리가 지금 건강할 때는 하고 크게 숨을 쉬고 후 하고 크게 숨을 내뱉고 달리기도 할 수 있고 빠르게 걸을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실제 그렇게 그런 질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뭐 사후지만 만나게 되면 뭐 안타깝고 약간 끔찍하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실은 뭐 시신을 끔찍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까운 경우가 더 많고요. 담배 말고는 좀 안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게 뭐 마약 중독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약물 남용, 뭐 나비약이라고 불렀던 약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체중 감소제로 의사분들이 일정 기간 잠깐만 쓰라고 처방한 것을 좀 과다하게 복용해서 사망한 경우도 있고요. 마약에, 실질적으로 마약이라는 게 도파민, 이런 뇌 신경전달 물질 체계, 호르몬 체계와 문제가 밀접하게 있는데 사실상 끊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이겠죠. 그럴 경우에는 좀 안타깝게 원래 이분이 훨씬 더 아름답고 그 나이에 맞게 조금 더 건강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끔찍하다는 생각도 어쩌면 들 수 있겠죠. 마약으로 죽는 분도 꽤 있습니다. 요즘에 마약이 예전보다는 확산 추세라 혹자분들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서요, 마약을 과량 복용하거나, 제가 했던 케이스 중에 최근에 기억 남는 거는 스스로 고의적 자해로 사망했는데 실질적으로 마약을 투여했습니다. 아마 환각이나 환청, 굉장히 기이한 자세로 기이한 옷차림으로 사망을 했는데, 이게 아마도 마약에 의한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 딱 하나, 마약은 절대 생각조차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요즘에만 있는 건 아니고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청장년 급사증후군이라고 해서 굉장히 종류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많이 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부정맥과 관련된 질환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부정맥 중에서는 여러분 아실 필요는 없지만 롱 QT 증후군이나 CPVT 뭐 이런 증후군, 의사들이 이제 아는 그런 증후군도 있는데요. 부정맥인데 어떻게 보면 좀 타고난 거,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안타까운 거는 술을 먹고 술을 많이 남용하게 되면 호흡이 좀 불규칙해지는 거 느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본인이 못 느끼더라도 아마 저기 MT 같은 데 가서 같이 친구들끼리 자다 보면 호흡을 되게 불규칙하게 한다, 아니면 끊어서 한다, 이런 거 아마 얘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단발성으로 이런 무호흡이라든지 좀 이상한 호흡 때문에 잠깐 그럴 거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뭐 음주를 남용한다든지 아니면 좀 살이 쪄서 제대로 된 호흡을 할 수 없어서 무호흡이 발생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부정맥과 관련된 갑작스러운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가족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세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젊은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이 되게 살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정말로 안타까운 게, 먼저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는 걸 참척이라고 부르는데요. 참척이라는 건 가슴이 찢기고 배가 찢길 정도로 큰 고통인데, 젊은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돌연사로 돌아가시게 되면 많은 분들에게 슬픔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젊은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청장년, 중장년층도 근육 운동에 대해서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당연히 근육을 키운다는 건 너무나 훌륭한 생활 습관이고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든든한 통장, 적금 통장을 만드는 거라고 할까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과도한 외적으로 보이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테로이드, 이 스테로이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글루코콜티코 스테로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는 여러분 뭐 피부과에서 처방한다든지 천식, 염증이 심할 때 이렇게 의사의 처방에 따라 먹게 되거나 복용하는 글루코콜티코 스테로이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안전성이 유지돼 있고 또 의사가 적절한 처방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아까 근육 얘기를 했지만 근육이 울퉁불퉁해지고 뭔가 남자답고 어깨가 더 넓어지고 그 다음에 뭐 뱃살이 빠지고 이제 이런 거를 원하는 분들이 이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우리가 흔히 이제 근육질을 만들기 위한 스테로이드라고 부르는데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법의학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걱정이 되는 건 이게 이제 근육이 외표면에서 보이는 팔에 있는 근육, 가슴 근육,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심장도 비대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심장이 비대하다 그러면 왠지 안 좋은 것 같죠. 되게 이제 고혈압증이라든지 이런 분들 연세가 많은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분들이 심비대, 심장비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막상 건강해지고 또 멋있게 보려고 맞은 스테로이드 때문에 이렇게 심장이 비대되거나 아니면 또 이게 항상 뭐가 생기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위축되면서 고환이 위축되고 불임이라든지 뭐 여드름이라든지 간 기능 부정이라든지 콩팥이 망가진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수반되게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스테로이드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품 치료하는 글루코콜티코스테로이드는 명약 잘 쓰면 되게 좋은 약인데 끊지 말아야 되는 약이지만 근데 의사의 처방 없이 그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맞고 근육을 키운다는 건 절대 금하고 싶습니다. 이건 사실 의사의 윤리적 법칙 중에 악행 금지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환자가 원한다고 처방해 줄 수 있는 약이 아니에요. 이건 뻔히 굉장히 안 좋은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처방할 수 없는 약품인데 물론 특정 질병이라든지 그런 데는 처방할 수 있지만 단지 근육을 키운다는 입장에서는 처방할 수 없는 약물이기 때문에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투여가 되는데 여러분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특히 20, 30대 아주 혈기 넘치는 젊은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꼭 그렇게까지 근육을 키워서 나중에 장래에 건강을 해치는 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맞고 끝날 건데 그러는데 그러면 잠깐 맞는 것에도 근육이 커지잖아요. 심장도 똑같이 커져요. 더더군다나 심장뿐만 아니라 여러 장기에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근육은 우리가 열심히 이런 부하를 주면서 적절하게 키우는 게 좋지 그냥 밖으로 보이는 부풀리는 근육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에 스테로이드, 우리가 이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든 뭐 여러 가지 어떤 호르몬제든 이걸 밖에서 주입하면 안에서 만드는 시스템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스테로이드라는 것뿐만 아니라 호르몬류를 처방할 때는 굉장히 고심을 하고 또 언제 끊어야 될지 이게 끊는 것도 의사의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한번 맞고 그냥 바로 끊어버리지 이렇게 되면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발성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근육을 키우겠다라고 목표를 잡으신 분들은 이게 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즉 남성 호르몬에 관련된 스테로이드가 이미 밖에서 많이 주입되면 안에서 생산하는 거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고환이나 부신에서 생성되는 게.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잘못된 걸 했다 그러면 의사와 상담해보고 끊는 것 좀 조심하게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검한 케이스 중에서도 실제 근육을 키우려고 이런 스테로이드를 맞았다가 실제로 심장 비대 때문에 사망하신 그것도 젊은 분이었어요. 물론 약간 나이가 드신 분이었는데 그분 뭐 굉장히 집안 부자이다가 뭐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돈도 많고 뭐 그냥 굉장히 뭐라 그럴까 누구나 봐도 부러운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근육을 키우겠다는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됐다가 너무 안타깝게 그런 케이스도 몇 번 봐서요. 여러분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꼭 말씀드립니다. 위고비는 사실은 지금까지 그래도 비교적 부작용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위장관 운동을 느리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위장관 운동이 느리다 보니까 여러분이 배가 고플 때 어때요? 꾸르륵 되잖아요. 그게 바로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위장이 빈 신호로 중추신경계 즉 뇌와 상호 교신을 하면서 밥을 먹고 싶다 또는 맛있는 소세지를 먹고 싶다 뭐 이런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건데요. 이 위고비 자체가 사실은 위 활동을 또 장의 활동을 늦추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이제 위장관 운동의 저하. 이게 실제로 장기 투여할 경우에는 이 위장관 운동이 저하가 일부에서는 조금은 길게 지속되는 것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도 있고요. 또 근육이 감소하는 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근육이 감소하느냐? 먹는 게 떨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근감소가 왜냐면 우리 몸에서는 먹는 게 떨어지니까 이 당을 어떻게든지 근육, 간, 그리고 지방에 있던 보관돼
있던 당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필수적으로 근육이 감소될 경우가 필연적으로 동반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근감소증이 있을 수 있고요. 아주 드물게는 이제 눈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빈도가 높게 탈모. 왜냐하면 이제 먹는 게 아까 근육 감소와 비슷하게 탈모 같은 것도 있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실명을 따라 주장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있고요. 또 더 드물게 사람에 따라 체질이란 말을 저희는 잘 안 쓰지만, 내가 어떤 소인을 가지고 있는데 잘 모르는 경우에 갑상샘암이나 일부 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엄격하게 어떤 분이 처방받아야 되냐, 내가 진짜 비만 때문에 건강에 큰 해가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이제 이 위고비라는 약물을 의사의 처방하에서 쓸 수 있는데, 요즘에는 내가 조금 살을 빼고 싶다는 걸로 약간 패션적인 느낌으로 시대 트렌드처럼 약물을 사용하는데, 약물이란 건 내 몸에 들어오는 것, 특히나 먹는 것도 그렇고요, 주사약물도 모두 안 들어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단지 다른 이유가 아닌, 약간 통통하신 분들이 살을 빼겠다라고 맞는 거는 사실은 뭐 안전한데요, 비교적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별로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은 어떻게 빼는 게 제일 좋을까요? 내가 물론 당연히 약물보다는 적절한 본인의 식이의 조절과 또 운동,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빼는 게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약을 먹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위험이 있다라는 건 한 번쯤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약 말고 나비약 뭐라고 불리는 흔히 그런 약물들은 식욕 억제제도 안전성이 비교적 좀 있는 게 있지만, 조금은 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약물이 있어요. 그런 약물들은 안 드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제가 이제 법의학자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극단적으로 죽는 사람만 봐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건 확률 게임이라, 담배를 피면 다 폐암에 걸리냐? 아니죠. 안 걸리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 폐암에 걸리는 확률이 높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암 사망률 1위가 폐암이란 걸 보면 안 피우는 게 일단 나한테는 유리하다, 여러모로.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걸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흡연을 조금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강력히 얘기하는 거고요. 약물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을 수 있는데 괜찮지 않은 경우가 많이 보고된다. 그렇다면 그걸 굳이 나의 몸을 시험할 필요가 있을까? 또 건강이랑 혹시나 법의학자의 얘기처럼 수면과도 관련이 있다면 안 먹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나비약도 제가 되도록이면 안 드셨으면 좋겠다. 다이어트는 어떻게? 고통스럽고 느리더라도 정석적인 방법이 좋겠다. 여러분, 공부할 때랑 똑같아요. 공부한다고 뭐 기적의 약, 기적의 방법을 해봤자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학창시절에 경험하셨을 거야. 아마 가장 꾸준히 공부하고 오랫동안 노력하는 친구가 그래도 좀 그게 가장 효과가 있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 저도 다이어트도 방법은 내가 지금 손길이 가는 과자를 안 먹는 거, 손길이 가는 맛있는 빵을 조금 더 줄이는 거, 그리고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으로 밥을 먹되 골고루 먹고 약간씩 줄여가는 거, 그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뭐 삭센다나 비아그라 모두 약물이니까 다들 부작용이 있죠. 사실 그 두 약물 모두 원래 목표는, 삭센다 같은 경우도 체중 감량이 아니고 당뇨 치료제, 위고비도 그렇습니다. 당뇨 치료제로 했는데 그 부작용이 살을 빼는 거라서 보니까 살 빼는 게 우승하니까 쓰인 거예요. 삭센다나 위고비는 그래도 비교적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이 있지만, 그래도 부작용이 좀 적은 걸로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이다, 또 주사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비아그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의사의 처방대로 드시는 경우는 그래도 안전한 축에 속하는데, 가끔 안타까운 게 복상사라고 그래서 성관계를 갖다 돌아하신 분들이 아주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제 약물을 하다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비아그라 성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처방을 받지 않고 친구가 나눠줬다든지, 사실은 이거를 그냥 암암리에 부하는 거는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약 성분이 우리 식약처에서 허용하는 그런 약물이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알에 얼마의 유효량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뭐 보따리상이라든지 시장에서 그냥 무지성으로 사게 되면 그때 그 함량이 사실은 훨씬 더 높을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비아그라는 심장에 많은 용량을 먹게 될 경우에 무리를 주는 약물이에요. 발기부전의 치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또 과량이라든지 또 사람에 따라서는 심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의사의 처방이 아닌 친구가 나눠준 거, 아니면 뭐 어디서 출처가 불분명한 거를 드셨을 때 실제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제가 진짜로 부검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약품은 절대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친구한테 너도 먹어봐. 아니, 건강기능식품이면 그건 식품이니까 사실 효과도 크게 없고, 친구끼리 기분 좋게 나눠 먹을 수 있는 건 건강기능식품이고요. 그게 아닌 약물은, 의사가 처방하는 약물이나 약국에서 파는 약물은 나눠 드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개개인에 맞춰서 처방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조심해야 된다. 약물에 의한 사망은 제가 자주 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어떤 경우냐, 스스로 고의적으로 사망한 사람 빼고는 대부분은 잘못된 처방이
없이 자기만의 약물 투여를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전한 약물, 적절한 처방을 통해서 드시고 그 이외에 꼭 필요하지 않은 약물은 예를 들면 내가 약간 통통한데 위고비 맞으면 차은우처럼 될까? 뭐 이렇게 해갖고 맞거나 그럴 경우에는 차은우처럼 안 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물은 내 몸에 들어오는 것보다 주의하자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불법적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맞고 이제 아무래도 고환이 위축되고 발기가 되지 않는데 그때 비아그라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고혈압이 생깁니다. 스테로이드를 맞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신비대 얘기만 있는데 고혈압증도 생기고요. 간 기능 부전, 거기에다가 여드름 굉장히 많이 나고요. 지방 대사에도 문제가 생기고 콩팥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나중에 심혈관계 압박을 주는, 부담을 줄 수 있는 실데나필, 비아그라를 먹는다. 저는 왜 화약을 불을 붙이고 화재 현장으로 뛰어드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불행한 슈퍼스타였지만 불행한 인생을 살았죠. 수많은 송사에 시달리게 되고 또 광고 촬영 도중에 입은 화상 때문에 통증에 시달리면서 약물들을, 좋은 의사를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본인의 뜻대로 해주는 의사를 만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약물들을 과다하게 처방해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프로포폴이라는 약물 들어보셨을까요? 원래 프로포폴이라는 약물은 당연히 꼭 써야 될 땐 수술하기 전에 정맥마취제로 쓰는 건데요. 이거를 통증이나 수면 때문에 쓰는 거는 금지돼 있죠. 근데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2009년이었나요? 네, 이런 약물에 너무 많은 조합, 거기다가 프로포폴까지 들어있는 조합을 맞고 사망을 했죠. 수많은 외국의 스타들, 특히 할리우드 또는 굉장히 우리가 오랫동안 감미롭게 들어온 많은 싱어송라이터, 싱어들이 이런 약물 과다 중독으로 인해서 사망한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해요. 이건 그냥 미국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도 약물이 너무 쉽게 스테로이드 잠깐 맞고 근육이 좀 예뻐지는 거 아니야? 몸이 예뻐져? 이것부터 시작해서 살을 빼는데 위급이, 물론 이거 자체로 바로 돌아가시는 건 아니지만 이런 약물에 대한 접근도가 마음속에 허들이 낮아지게 된다면 불필요한 약물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또 마약 접근도가 점점 낮아지면 그런 약물들도 사실 그냥 보통 치료약물과 마약과의 경계가 어느 순간 허물어지게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클 잭슨도 히스레저도 모두 이 정신과 중추신경계, 즉 뇌와 관련된 약물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사실은 마약과의 구분, 향정시사 약물과 마약과의 구분이 어느 순간 이상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제가 이 책을 시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쓴 것도 약물 관련된 사망,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우리 사회가 조금은 무감각하지 않나,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나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 책에서 법의학자로서 실제로 제가 다뤘던 사건과 관련된 것들을 예를 들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부검대에서 매주 이틀, 월요일과 금요일 부검을 하는 법의학 의사예요. 제가 이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서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하다 보면서 느끼는 거는 사실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 많다는 거예요. 이분이 조금 이걸 안 했으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흡연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좀 더 오래, 다른 장기가 너무 건강하신데 어떤 특정 장기가 망가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담배 같은 경우 폐가 많이 망가지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분이 꼭 살아있었을 때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죽는 게 제일 뭔가 마지막 안 당했으면, 없었으면 하는 거잖아요. 갑작스런 죽음 없이 오랫동안 이 사회에서,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함께 사는 거, 품격 있게 사는 방법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죽음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하자라는 내용의 책도 저술한 바 있고요. 이번에 이 시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에서는 우리 몸에 집중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품위 있고 건강하게 살 건가, 신체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건강 서적이 있긴 한데요. 아마 법의학자가 이걸 했었으면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오랫동안, 이런 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법의학자들이 보통 신체에 대해 쓴 책이라면 범죄를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책들을 많이 저술해 주셨고, 많이들 보시고 자기 몸을 아끼시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